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여권을 좀 긴장시키고 있는 뭐 긴장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그냥 조금 참담하다,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나온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입을 열다 보니까 내가 뭐 누구를 만났다, 이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두 분은 평소에 뭐 이 명태균이라는 분들 이름을 좀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실 전혀 못 들었던 이름인데 네. 그래가지고 처음 듣기에는 그럼 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는 거의 전국구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지역에 당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당원분들은 일단은 당원분들은 다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네.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활동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당원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분 이름 좀 그만 듣고 싶다. 우리 당이 지금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고 왜 이런 일들에 계속 이렇게 휘말리고 있는지 정말 못 참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저한테 많이 또 전화로도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네. 이준우 위원은 어떠세요? 저도 정치권 오래 계셨는데. 저도 국회에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분 얘기를 이번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처음 들어서 저도 이분을 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좀 몇 군데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선배 제 정치권에 계신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의 이름을 좀 최근에 들었었대요. 언제 들었었느냐? 예. 김영선 의원이 보궐되고 나서부터 약간 소문이 나서 중앙에서 경남에서 저렇게 선거 운동할 때 개입을 하거나 또는 뭐 좋게 말하면 컨설턴트, 네. 안 좋게 얘기하면 브로커 이렇게 활동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름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 예, 근데 이번 이름까지 알게 된 건 이번에 자기도 방송에 이제 나오면서 그때부터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이 본인 주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약간의 좀 허세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진위 여부는 다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본인이 여권의 주요 선거는 다 쥐락펴락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됐던 보궐선거부터 해서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그 대선에도 관여를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인터넷 예.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자신의 방략을 펼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이제 약간 이렇게 재미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으로 방구석 제갈량 이런 표현을 예. 쓰는데 예. 사실 그 방구석 제갈량의 현실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네. 진짜 거의 그냥 예. 집안에 앉아서 혼자 전략을 짜고 네. 막 컨설팅하고 이런 네, 거죠. 그거를 막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방구석 제갈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냥 현실화된 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여튼 기사를 보고 있다 보면은 아니 이게 21세기에 공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현실적인 그래서 아마 사람들도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이번에 공천도 받아보고 그랬지만 우리 당이 그렇게 허술한 당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허술한 당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언급되시는 분들이 그냥 깔끔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빨리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네. 빨리 좀 이렇게 털고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한 수사가 있다면 지금 이미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공수처에서 얼마 전에 배당이 됐더라고요. 예. 저기 양분남 의원 같은 사람은 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러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하면은 민주당이 만든 또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만들었죠. 민주당이 만든 네. 그 민주당은 왜 맨날 공수처를 잊어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공수처 너무 안타까운 제가 이럴 때마다. 근데 네. 이제 중앙지검을 꼭 갈 게 가야 된다면 가는 거겠지만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라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 좀 국민들이 좀 이렇게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이 속 시원함을 좀 할 것 같고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빨리빨리 그냥 해명해서 그냥 빨리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해명을 해서. 근데 해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랑 이준석 의원 간에는 좀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마치 이준석 의원이 데리고 와서 처음
보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했는데 그게 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래버리니까 네. 해명할수록 이게 약간 서로 공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뭐 잠깐 허풍도 센 것처럼 보인다 얘기했는데 그 이제 중요한 이제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어제 기사가 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좀 기가 막히는데 아마 오 시장은 자기가 왜 서울시장이 되는지 모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거대한 이제 그림자처럼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무슨 이제 그 인형 있지 않습니까? 마리오네트처럼. 예, 마리오네트처럼 본인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해가지고 큰 그림을 짜서 본인 당사자는 모르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 모든 말에 신빙성이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일 아시죠? 예. 치맥회동 이준석 당 대표와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의 만남이죠. 그때는 뭐 입당도 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했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선거판에 제가 뭐 국회에 있으니까 여러 번 이제 띄워봤지 않습니까? 선거에 보면요. 그 맨 처음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또는 이제 결정을 한다든가 또 전달한다든가 이런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말단 직원도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명태균 씨 말은 본인이 혼자 아이디어도 내고 결정을 하고 본인이 전달까지 한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은 어디에 본인 단계에서 한 말인지 뭐 결정을 했다는 건지 전달했다는 건지 아이디어 최초 제시했다는 건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자기 중심에서 뻥튀기 해서 말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 좀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당 부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입니다. 뭐 어제 이준석 대표도 그 약간 메신저로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로 좀 중간에 껴있긴 했지만 이후에는 뭐 직접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좀 이거부터 여쭙겠는데요. 명태균 씨가 만났다고 하는 사람 중에 원희룡 전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를 잇따라 만났다는 건데 원희룡 후보는 그 당시에 왜 명태균 씨를 만난 걸까요? 만난 과정을 저도 확인해봤어요. 예. 제가 그 당시에는 모르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저대로 대변인 활동할 수 있고 후보는 후보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동행하는 이제 팀이 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는 김영선 의원이 어느 날 데리고 온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데리고 와서 했던 말이 장관님 지지자예요 라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잠깐 짧게 서서 얘기를 했는가 봐요. 뭐 그 정도로 얘기하고 헤어지게 답니다. 헤어지게 다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본인 총선 기간 동안 본인 관련된 여론조사 했다라는 얘기가 명태균 씨가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자기가 이제 그 관련된 유튜브에 나가서 얼마 전 한 일주일 전쯤이죠. 일주일 전쯤에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거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본인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연예인에 있는 직원이 한 40명 되거든요. 그리고 총선 백서팀이 인터뷰를 했는데 연예인에 있는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터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MBN에 그때 방송 토론 나갔을 때 그 질문을 한동훈 대표 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명태균은 마치 자기가 우리 그 원희룡 캠프에 이걸 알려줘서 원희룡 후보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완전 허위입니다. 지금 이제 등장인물이 좀 많아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원래는 김대남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게 그 여론조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의 소리 쪽에 얘기를 해서 보도가 나왔다. 그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당시 토론회 때 질문으로 활용했다 이런 건데 최근에 보니까 또 명태균 씨가 그거 사실 내가 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다니나 보네요. 근데 지금 이준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그 여의도 연구원 직원도 상당수 인원이 꽤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 접할 수 있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진상조사 중이니까 당에서 지금 이제 뭐 당무감사랑 등등을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최종 목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에요. 바로 서울의 소리와 원희룡 후보. 근데 서울의 소리와 원희룡 후보에 전달했다는 메신저로 나서는 분들의
말과 해명이 제각각인데 서로 자기가 했다 그래요. 이상규 위원장은 내가 유튜브에서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김대남 씨는 투게더 포럼에서 자기가 들었는데, 그게 어제 보도에 나왔죠. 예. 여기 채널A 예. 보도로 나왔죠. 투게더 포럼에서 들어가지고 서울의 소리로 이렇게 했다.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투게더 포럼에 누가 참석했는지 뭐 그거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는 내가 원희룡 후보에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좀 뭐랄까 황당한 전개인데, 이 황당한 전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정은 의원이 네. 조선일보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조정은 의원은 아닌데 조정은 의원 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조선일보에. 그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이 총선 백서는 이거는 이제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이 보안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퇴한 위원의 말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이것이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에서 당무감사를 하면 당무감사에 쓰이는 로데이터 자료는 당연히 비밀입니다. 예. 예, 당연한 비밀이에요. 총선 백서도 총선 백서를 쓰기 위한 게 거의 당무감사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대비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당무감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중간에 당무감사하는 위원이 나와서 막 떠든다? 이거는 그러면은 당무감사 위원장에게 그 관리 책임이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페북에 쓴 게, 그럼 조정은 의원이 이게 대여비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걸 대여비로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보안 유지를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조정은 의원이 직접 밝히라고 얘기한 거고, 네. 이 부분은 아마 조사를 하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것이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총선 백서를 쓰겠다고 했던 자료가 유출이 돼서 전당대회에 활용이 되고 좌파 유튜브 매체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도록 사주가 돼가지고 보도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사람들이 각기 다 나와서 내가 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좀 약간 그로테스크합니다. 예. 제가 약간 정정을 좀 네, 드리면은, 정정을. 네. 예, 명태균 씨가 제가 지금 김대남하고 아까 지금 혼돈이 왔는데, 네. 명태균 씨가 본인이 여론조사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요? 본인은 네. 단일화 얘기했지. 단일화. 아. 그러니까 나경원하고 원희룡. 원희룡과 예. 단일화를 위해 자기 노력을 했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거고, 명태균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걸 김대남 말씀드리고. 행정관과 그쵸, 김대남 소통하신 행정관.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그리고- 김대남 행정관에게. 그렇죠. 김대남 네. 행정관이 이제 했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 거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상규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규 위원장이 본인이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이미 소문이 많이 이미 방송했으니까 네. 다 알려진 거죠. 예. 그러고 나서 토론이 일주일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소문이 났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후보든지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순서가 좀 빨랐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했던 거다. 그 말씀 드리고 그 말씀을- 거고, 김대남하고 저희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거까지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네네네. 70억과 그다음에 2회라는 거는 이상규 위원장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 없었어요. 저희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이미지 조사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그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횟수, 그 조사한 횟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김대남 씨의 그 녹취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김대남 씨 녹취에는 들어가 있고, 김대남 씨가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제 채널A 보도에서 투게더 포럼에서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게 되는 거고, 그러면 투게더 포럼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하면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 김대남 씨한테 들은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총선 백서팀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에 직원이 40명이 넘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다 이제 소문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흘러나온 얘기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저도 여의도 연구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예. 그 약간 이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시간 지나면서 알려진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때 여론조사 했다. 총선 때 본인 대선 관련 여론조사 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예. 이상규 씨도 이제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그게 약간 구체성 있게 소문이 난 거죠. 그 소문을 방송에서 우리 이제 물었던 거고, 그렇게 그 됩니다. 지금 당시에 어쨌든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문이었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네네. 뭐 원희룡 캠프 당시 계셨던 이준우 네, 위원의 네. 설명이시고, 지금 당무감사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네. 뭐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나경원 단일화 이 명태균 씨가 와서 얘기했던 거죠. 단일화 역할 한 건 맞나요? 근데?
그것도 그게 아닌 게 예. 본인은 이제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오세훈이 왜 서울시장 되는지 자기는 모를 거다. 내가 만들었는데 라고 말한 것처럼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캠프 입장이 뭐였냐면 단일화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선 가게 되면 나경원 후보의 표를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역전시킨다. 이제 이런 우리 처음부터 예. 계획이 성립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가 와가지고 했던 뭐 그런 이제 자기가 단일화 노력했다 이런 말은 애초에 우리 캠프 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그 멤버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거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 적이 없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선거 때 되면은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낍니다. 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바쁠 때 가도 좀 뜯어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안 좋게 얘기하면은 예. 또 기하로 오기도 하지만 그 네.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상대 팀에서 우리 염탐하러 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겠죠. 상대 후보. 근데 지금 보면 드러났지만 명태균 씨가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일정 총괄 특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캠프에 와가지고 뭔가를 도와주겠다? 이런 게 말이 애당초 안 되는 거였었던 거죠. 예. 근데 명태균 씨라는 존재가 얘기를 듣다 보면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선을 확실히 긋기도 좀 애매한 게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메신저 대화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좀 이어졌던 정황 같은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대통령 부인과도 계속 연락을 하는 건가 이게 좀 이제 계속 우려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는 사람인가 이게 당에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냥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대로 가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전형적인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네. 같은 구태정치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 당이 이제 일신에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신빙성이 잘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당사자분들이 오늘 또 이준우 대변인께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듯이 그것이 뭐 다 우리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뭐 상대 측이나 다 믿을 수 있는지는 별개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 그래야 이 명태균 씨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지금 당 전체와 정부까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너무 지금 부끄러워합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휘둘리는 느낌이. 예, 이 휘둘리는 예. 느낌에 네. 어떻게 이 사람 얘기 한마디에 이렇게 뿌리까지 흔들리는 듯한 이러한 분위기가 되느냐.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 관련된 명태균 씨가 언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언급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당에서도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또 이번에 아까 저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명태균 씨도 그러면 그걸 전달했다 그랬나 해가지고 지금 그랬었는데 예. 그거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예, 했으니까 하고, 예. 어쨌든 뭐 필요하다면 또 이러한 부분도 당에서도 또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 네. 것들도. 근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막 명태균 씨가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자들이 계속 관련자라고 지금 계속 언급될 때마다 들어오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먼저 해주시는 게 먼저 당사자들이 그 명태균 씨가 지금 그 회계 책임자 지금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회계 책임자가 본인이 뭐 불겠다, 명태균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원래 제가 이제 경남에서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명태균 씨와 그 회계 책임자라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둘이 사실 동업자 관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언론 같은 것들을 같이 좀 운영한 것 같던데요. 그 지역 그렇죠. 네. 예,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예. 그것 좀 말씀드리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명태균 씨 몰래 뭐 돈을 썼다는 게 이제 명태균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태균은 이 사람이 미운 거고 이 사람은 내가 그 정도도 못하느냐라는 또 억울한 입장인 거고 그러면서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다 내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원래 동업자 하다가 이게 돈이 이제 걸리니까 틀어지다 보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서로요 있는 말 없는 말 오만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정말 파악하기 어려운 미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이 명태균 씨가 동업했던 이 사람의 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커지고 있는 문제다. 둘 사이에 서로 이제 틀어진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류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요 지방선거부터 해가지고 총선까지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끼어들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론조사도 의뢰를 받고 또 선거 공보물도 의뢰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원래 여론조사 기관은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파악해서 그걸 알려주면 후보자가 내가 갈 수 있는 게 없느냐, 내가 약점이냐 강점이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 그 의뢰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답을 만들어준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관계였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 본인이 친분을 좀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했던 발언이 또 이게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펼쳐질지가 좀 궁금한데,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어제 박상수 대변인 말 듣고 뭐 이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라디오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게 그대로 근데 나와서 그동안 여기서도 하시고 뭐 계속 했죠. 얘기. 여기서도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사과보다는 사과를 언제까지 해야, 그리고 지금 계속 민주당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혹이 던지는 게 있을 때마다 사과해야 된다. 이러면 당과 정부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과보다는 그냥 이제 예전에 총선 때처럼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제2부속실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행동을 보면서 이제 납득을 하게끔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대표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신 거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부산 금정이 또 그 후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워낙 단일화 이후에 또 박빙에 지금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아직 지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듣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민주당의 이런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던지기 의혹들, 이것들이 결국에는 표심에 영향을 줘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이 이렇게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말을 쓰면 한 게 아닌가. 그 자리에 현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우리 당을, 그러니까 당이 어찌 보면 내부에서의 나름대로의 야당 역할로서 할 말도 하고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지역이면 모르지만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만 더 믿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보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좀 감안해서 그 말이 이제 금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박빙이기 때문에 이제 김 여사가 만약 활동을 자제하면 좀 선거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좀 상당히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서 지금 금정 같은 경우 사실 정통 보수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그 승부가 갈리는 거는요, 투표율하고 그다음 단일화 실효성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은 지금 30% 보통 평균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30% 정도거든요.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는 50% 올라가는데 이 지금 그 기초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내외예요. 30% 정도라면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겠죠. 야당이 유리하겠죠. 근데 40% 정도 투표가 올라가면은 아마 우리가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 효과.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민주당을 도와주느냐인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영광하고 지금 그게 어디죠? 곡성하고 여기서 지금 서로 사활을 걸고 좀 험한 말을 민주당하고 조국 대표하고 좀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눈치 없이 민주당을 도와주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마 단일화 효과가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투표율이 우리 당에서 투표를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투표를 올린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올 건데, 이 지금 부산 금정구의 선거판을 김 여사가 이제 대외 활동을 하는 게 좀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선거 지금 금정과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듭니다. 너무 그냥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그거를 김 여사 문제와 결부시키기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제 신지호 부총장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 나올 예정이라서 그거에 이제 촉각을 좀 곤두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것조차 하지 않고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절차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여긴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지금 상설특검을 몰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상설특검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가. 이게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부권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그 국민들도 더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지금 보면 그 시스템적 절차를 다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이 반발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이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국민들이 보다도 오히려 좀 과할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 지켜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민주당의 어찌 보면 그 상설특검 공세는 지금 특검 공세랑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공세를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신지호 부총장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사실 저희 당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지점은 이 상설특검입니다. 아마 대통령실도 이걸로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헌법소원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데 헌법소원으로 가져간다 그래도 헌법소원을 가져가도 운영규칙 자체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무효화시킬 정지가 되진 않아요. 그 규칙 자체는 그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냥 상설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헌법소원을 같이 걸더라도 운영규칙을 개정을 하면 네. 계속 그냥 특검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사태가 오게 되는 거라서 이게 예. 헌법소원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뭐 낙태죄나 간통죄나 이런 것들 헌법소원에서 했을 때 위헌이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서 다 이렇게 무혐의가 되는 거지만 네. 그게 위헌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헌법소원은.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도 검토를 해봤는데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 판례가 확고해서. 네.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밖에 없는데 헌법소원으로 가져갔을 때 이 상설특검을 막을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현재 있는 우리 시스템에서의 수사 있잖아요. 이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래도 우리 여당이 지금 이 방어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래도 그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상설특검은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장동 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장동 특검 얘기 나올 때 이거를 피하려고 이재명 대표가 뭐냐면 상설 특검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때가 이제 지난 대선 직전이었죠. 근데 네.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하니까 그때 딱 입장을 바꿉니다. 상설특검 얘기를 이제 쏙 빼요.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자기들 유리하거든요. 예. 그때는 여야 2명씩 하죠, 공정하게. 그리고 법무부가 하고 법원행정처가 이제 여당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4명 4대 3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대안 변협까지 하면은 네. 야당 둘, 대안 변협 하나 아니면 4대 3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여야가 바뀌어 버리면요. 자기들은 문재인 정부 때는 유리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리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설특검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한테 유리하면 하자 했다가 불리하면 하지 말자 했다가 지금 본인이 또 필요하니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지 상태로 해버리면은 본인이 4대3 아까 말한 대로 여당이 유리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당 대표라든가 야당 대표 과적과 관련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할 때 야당의 추천 몫을 빼자라고 우리도 개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나중에 대통령이 결국 임명하게 되는데 2명을 추천해주면은 근데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안 하고 하면 시간을 또 끌면서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2014년에 국회 운영규칙을 만들면서 그래서 여야 2명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야 네. 합의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여당의 추천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회 몫을 4명을 전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고 싶은 건데 그러면서 네. 이제 4대3 우위 구도를 만드는 거니까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과 똑같은 효과를 여기서 상설특검에서 내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국회 다수당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운영규칙에 대한 개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개정을 해버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운영규칙을 위헌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위헌소송을 한다고 운영규칙이 중단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리스키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설특검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속도 빠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사안 같은 경우는 국회 사무총장이 결정 끝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안이 크기 때문에 운영이 갔다가 법사위 갔다가 그리고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시간은 겁니다. 좀 걸릴 것이다. 국회 네네. 상임위원들이 있으니까. 네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보궐선거 이후에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당에서 좀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제가 오면서도 급히 확인했는데 지금 너무 갑자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딱히 지금 현재까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이제 그게 뭐 보도가 사실이면 오늘 아마 당대표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직접 싶습니다. 공개를?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 지도부 안에서도 그렇게 갑자기 기사가 나왔어요. 공유된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아침에 갑자기 기사가 나와서 저희도 지금 뭐 독대하는 건 좋은 거죠. 예. 독대에서 근데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 한동훈 대표가 그거는 좋은 방향일까요? 아니면 좀? 근데 독대한 자리가 말 그대로 독대기 때문에요.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인지 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겼기 때문에 또 배석한 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독대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거를 언론에 단독으로 살짝 흘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게 취지가 오해를 또 받게 되죠. 잠깐 당정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될 지금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그런 양측이 신경전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신경전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설특검만 해도 지금 우리 정말 단단히 단결해서 버텨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대 잘하고 잘 입장 같이 협의해서 잘 낼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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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